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를 맡은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교수님 저기 뭐 유럽 그리스에 지금 열흘 동안 2주 동안 갔다 오셨던가요? 지금 어떻게 돼? 예, 그랬죠. 어땠어요 이번에? 잘 있었어요. 뭐 4년 만에, 4년 4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예. 갔다가 예. 그 뭐 학회에서는 뭐 성과가 있었어요? 예, 음, 가서 뭐 여러 가지 해결하고 소통하고 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학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견뎌서 예.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는 중이고. 예.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이 이탄희가 최근에 뭐 노무현 소환을 하면서 뭐 소송구제 운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그렇죠. 의원. 그리고 지금 전원위원회를 국회에서 음. 지금 선거제 개편을 한다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대의 이제 그 관심도가 이제 선거제 개편. 선거제가 이제 지금 중대 선거구로 가자는 의견들이 지금 원래 시작은 이제 누구야? 저 윤석열이가 갑자기 이걸 띄웠죠. 그리고 저기 시작은 그 전부터 물론 그렇죠. 그 그다음에 이제 전부터 내각제 세력들이 이제 그걸 눈치만 띄워. 딱 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이 좀 헛발질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 4년 중임제를 뭐 하자고 뭐 말도 안 되는- 대통령제. 그거를 이제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하고 네. 지금은 또 이제 뭐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또 갑자기 또 지금 누구야 저 김기현이는 지금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수를 30명을 줄이자 뭐 그렇게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뭐 중구난방에 300명이 아마 약 300개 안에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근본적인 문제는 예. 국회의원 수를 30명 줄이든 50명 늘리든 예. 소선거구제를 하든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그 제도 자체가 어떤 완벽성을 기한다거나 다른 어떤 제도는 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뽑혔든 지금 현재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소선거구제 이탄희 의원이 소선거구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선거구제 폐기를 주장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는 이제 것입니다. 이탄희가 갑자기 노무현을 소환해서 노무현이 소선구제를 폐해를 얘기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맥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시종일관 분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어디 가서 소선거구제 그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세월도 흐르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일 지금 식물국회를 받더라면 절대로 소선거구제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이 노무현이 그러면 진짜 그때 그 당시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뭐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뭐냐 하면 이탄희가 노무현이 얘기했던 지방 분권인지 뭐 그 민중에게 분권을 하든지 분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소선거구제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노무현이 얘기한 것이 공자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노무현이 그렇게 노무현이 얘기했다. 한 말이 뭐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 그렇죠. 하나 꼭 그렇죠. 자기한테 믿는 거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면 노무현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일을 잘할 것이다. 검찰 그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을 거의 독립되다시피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랬는데 방치됐지. 그렇죠. 그런데 그 검찰의 손에 노무현이 비운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니까 노무현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이 잘못 생각해서 검찰을 독립시켜줬더니 이게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람을 억압하는 그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노무현만 희생을 당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재명은 320번이라 그래요. 압수수색을 하고 그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된 김건희와 그 장모 최은수는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탄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나? 이제 이런 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얼마 전이죠. 1년 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정상화를 했을 때 이탄희 의원은 제가 알기로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때 조금 약간의 유보적인 그런 언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탄희는 이제 지금 정치 실종의 원인이 이 소송구제 때문에 그렇다.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탄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원위원회 뭐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전원 모아가지고 지금 의논을 한다는데 이게 정치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 알맹이가 선거 제도 개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니 아는 게 그렇게 없나?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거 제도 개편에 국한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탄희 의원이 소선거구제가 폐기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뽑힌 현재 국회의원의 입지 그 가치를 완전히 꽝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소선거구제로 의원들이 뽑혔기 때문에 지금 다음 총선까지 1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1년은 국회의원 임기의 4분의 1이에요. 그 4분의 1을 허송세월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이다. 왜냐하면 이탄희도 딱 보니까 이 국회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뭔가를 고친다 이런 이제 이런 그런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다당제를 해서 각계각층 여러 개의 정당이나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다당제가 그러면 이탄희가 말한 게 정치란 대화와 타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당제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찌그러거리고 짜그락거리는 대충 이렇게 타협해서 가자. 타협해가지고 하자 이런 심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 왜 의원들이 다수당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기 싫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사고방식을 이탄희 의원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임기에 4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소선거구제 때문에 정치개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뽑힌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뜻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탄희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이죠.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아 놓고 자기네들이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뽑혔으니까 못한다. 다수당이면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나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절대 예를 들면 지금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을 만들면 뭐예요? 지금 무조건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뭔가 그거 없이는
결국 뭐 지금 과반수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은. 이거를 뭔가 이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는데 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명이 다시 제의를 할 수 있는 게 200명인데 3분의 2 안 되잖아. 오늘 177명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3분의 2 의석이 차지 않으면 재의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는 3분의 2 의석이 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니까 이럴 때는 국회에서도 안 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니까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 헌법 개정이니까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이번에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근데 헌법을 뜯어 고치면 그런 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의원 내각제 김진표가 헌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국민투표도 안 거치고 이 위헌적발상 국민투표도 안 거치고 국회에서 의원 내각제 추진 개헌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사무총장님께서 개헌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과 이 국회에서 개헌을 했을 때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이 동상이몽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올 1월 달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좀 그 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올 1월 달에는 이재명이 개헌을 해야 되겠는데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이게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3분의 2 의석이 안 돼서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런 경우에 어떤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돼도 이런 개헌안을 내야 되는데 개헌안은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 개헌안 나오고 대통령 중임제 4년 개헌안이 나오니까 방향이 완전히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정치 개혁이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싶으면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얘기하지 왜 그것을 부품하게 정치 제도 개혁이라고 그 모양새를 달고. 근데 어쨌든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번에 뭐 합의도 물 건너갔고 뭐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른데 합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되든 안 되든 막론하고 뭐냐면 1년 남은 기간을 그 허송세월 한다는 거예요. 선거제도 개편한다고 운운하면서 전원위원회 열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서 1년을 허송세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민주당은 지금 워낙 지금 이번에 이제 외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지금 이번에 미 국방부 문서에 의하면은 도청 저 아주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손바닥처럼 보고 있더만 다 듣고 있더만 이렇게 아니 손바닥처럼 보고 있어. 그런데 그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미국 관리도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조사도 하기 전에. 아니 이제는 인정했는데 도청한 건 맞는데 선의 도청이라 괜찮다는 거야. 선의 도청. 그러니까 왜 도둑놈도 좋은 도둑놈 있잖아. 임꺽정 같은 아니면 그 홍덕정 같은 좋은 도둑이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있지. 지금 그 김태호.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예 이 도청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게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는 음모다 이런 얘기를 누가 흔들어? 이건 이미 외국에서 미 국방부에서 흘러가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아니 얘기하는 100페이지 중에 한국 관련된 거 몇 페이지 안 돼요.
되건 안 되건 거기서 도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도청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봅시다. 내가 오늘 저기 블록 저기 근데 이탄희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탄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 실종이라고 해요. 지금 상태가 정치 실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란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대화는 토론이고 토론을 통해서 같은 정책은 실행하면 되고 그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차이점은 표결이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표결이나 협상을 한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선거 쟁점화하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다 보면 느리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 쟁점화한다고 그랬어요. 이 선거가 뭐냐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나타나면 국회의원만 뽑으라는 거지. 국회에서 차이점이 생겨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도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에서는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국회에서 해결 안 되고 대통령도 거부권하지. 그러면 최종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탄희에게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차이점이 생기면 궁극적으로 선거 쟁점화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선택을 뭘 선택하냐면 선거 쟁점을 선거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들 뽑는 거예요. 사안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탄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도 안 해. 이탄희가 보기에도 빨리 될 것 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리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느리든 어쨌든 느리게 가는가 빨리 가는가를 누가 결정을 하냐? 이탄희가 결정하냐? 국회의원들이 왜 비싼 밥 먹고 특권 가지면서 일을 늦게 처리합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느리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식물국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지방의회로 넘겨서 국회의 기능을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탄희에게는 생각이 나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장 제왕적 국회의장제. 아니 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뭐 몇 명 이상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결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죠. 아니 뭐 꼭 무슨 뭐 상임위원회다 뭐다 뭐 법제사법위원회다. 아예 그냥 논의가 안 되도록 그냥 과반수 안건 내서 바로 과반수 투표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지가 온갖 절차를 하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놈은 안건을 지 맘대로 올리든지 말든지 그건 지 맘대로. 오늘도 저기 그 간호사법 이런 거 오늘 하자 그랬더니 야 목요일 날 뭐 며칠 있다 더 해. 지 맘대로야. 안건 올리는 게. 그런데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왜 마음대로 하냐? 이것을 제도를 고쳐서 네가 독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눈치 보고. 그러니까 잘릴까 그래서 싶어가지고. 국회의장 그 국회법 고쳐갖고 국회가 그냥 바로바로 좀 생산성 있게 나가도록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도를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탄희가 얘기하는 선거 쟁점,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선거 쟁점하겠다. 아니 선거 지금 당장 양곡관리법이 거부권 행사해서 뭐 지금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그거를 다음에 선거 쟁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탄희는. 그 다음에 느리게 가도 그게 느리게 가는데
빨리 안 가겠다는 거지. 느리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간 게 문제지. 그러니까. 앞으로 느리라도 가면 좋지. 느리게 안 가. 거꾸로 가 그냥. 그렇지. 그러면. 그런데 이탄이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다는 게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느리지만 이탄이는 뭐라 얘기하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헛소리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안 지가 가는지 원하는 어떻게 지가 안다고.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탄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 이탄이의 이러한 사고 방식이 양국관리법도 하나 그 뭐 이렇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알리를 치면서도 그래도 국회에서 뭐를 하겠다고 미련을 갖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이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홍준표 국힘당 홍준표하고 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표 말고 김진태하고 똑같아요.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요즘 대통령 윤석열 때문에 문제가 나니까 MBC 100분 토론회에 유시민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선거 초보를 정치 초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국민들 옛날- 네가 책임져. 니네들이 책임져.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뽑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정치 초보를 뽑아놓고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대통령 안 됐지만 삼김 정치를 기대하지 말라. 선거 잘못 뽑은 사람 탓이다. 기다려보자. 그래갖고 어떻게 아세요? 네. 오늘 저기 저 상임 고문에서 잘렸어. 그 말해갖고. 아 그래요? 그 기분 나쁘다. 아니. 기분 나쁜 거지. 정치 처벌하고 대통령을 갖다가 모욕했으니까 잘렸지 오늘.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정치 초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홍준표가 아니 정치 초보 아니 대통령이 초보가 올라와가지고 연습하는 자리냐? 그래서 정치 초보가 올라왔다고 딱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잘못 뽑은 것을 탓하고 그냥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딱 잘못 뽑았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당장에 처벌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은 있지. 탄핵이 너무 어렵게 돼 있지. 다른 나라처럼 과반수로 만들어야 돼. 그게 지금 칠레인가 어디 있는 과반수야. 그래갖고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3분의 2가 아니고 지금 막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칠레인가 거기는 그냥 과반수면 그냥 끝이야. 대통령이 막 수시로 바뀌어.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에서 지금 질곡에 처해 있고 지금 뭐 정치 초보가 올라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탄이처럼 선거 쟁점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추방하고 쫓아내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을 때는 국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이 왜 이탄이에게는 들어가지 않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홍준표가 그랬어요. 정치 초보를 얘기해서 잘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를 탓이라 그랬어요. 뽑은 사람 탓이니까 뽑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준표의 그 사고방식이 그 국민민초가 결정권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이탄이는 선거 쟁점화해가지고 다시 그 국회의원을 그 선택하면 그들이 느리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지가 어떻게 한다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수동적인 들러리 그냥 구경꾼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이탄이가 홍준표하고 똑같다는 얘기고요. 김진태가 강원도지사입니다. 산불이 여기저기 났는데 지는 골프 치러 댕기고 술자리에 앉았다는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잖아요. 뭐 사실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가 있을 때는 당장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태가 제가 알기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으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공직자가 그 공직이 놀이터도 아니고 아니 놀이터입니까?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정의연대에서 지금 공수처에다가 그 김진태 지금 직권남용을 고발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 공수처 놈들은 뭐 하는지 지금 조사도 안 하고 그때 왜 고위부단해 갖고서 강원랜드 네. 그걸로 해서 이번 지금 산불 사건 말고. 그런데 지금 하여튼 이 공수처도 이 국회에서 이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게 없네. 뭐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 그래서 공수처가 하는 일을 못한다. 아니 공수처도 그 인원을 좀 그러면 늘려주든지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라 하는 것이 뭐냐면 도지사가 엉망진창으로 행동을 해도 그냥 자기는 내버려두라. 이게 국민들을 완전히 구경꾼, 들러리로 생각하는 그 위정자들의 공통된 문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탄희, 홍준표, 김진태의 사고방식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느리게 가야 된다고 이탄희가 감히 얘기하는지 국회가 느리게 간다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느리게 가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권리는 이탄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자기가 담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노무현을 소환했는데 근거가 뭐 별로 없고 노무현이 그런 말 했더라 이게 근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민초들이 난리가 나서요. 노무현이 환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야 정말 격정연설 감동연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이 환생했다고 얘기하면 노무현이 비운의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생한 노무현이 다시 비운의 죽음을 맞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이 이런 말 했더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어떤 판단의 잘못을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한 실수가 뭘까 이런 걸 찾아내서 더욱더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노무현이 소선거구제 폐기를 얘기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선거제도 개혁으로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 너무나 단세포적인 사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단세포적인 사고는 정치개혁을 선거제도와 거의 동일시하는 이런 사고방식뿐만이 아니라 윤석열만 몰아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는 점에서도 단세포적이라는 것이죠. 윤석열을 막 욕함으로써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지금 뭐 민생 정치고 뭐고 다 그 뭐라 그러나 관심 없고요. 그렇죠. 지금 잘못하면은 그걸 빨리 탄핵하고 수정할 생각 안 하고 안 하죠. 욕하면서 다음번 여론이나 나쁘게 해갖고 다음번 총선이나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민주당 놈들이. 맞아요. 그냥 손에 피 묻힐 생각 안 하고 윤석열이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탄핵이 빨리 나설 일이 한두 개가 아니구만 지금. 탄핵이라도 하든지 되든 안 되든.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어떤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대로 뻘짓하고 나가는 아니 지금 당장 의원 내각 아니 당장 장관들 이상민 하듯이 과반수 되잖아. 탄핵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역풍 맞을까 싶어서 하나 하면 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은 하나의 부산물. 그러니까 그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이 넘는 한국의 역사를 윤석열이 와서 하루아침에 다 엎어버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나타나기 전에 100년의 한국의 역사를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뒤엎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이만 쫓아내면 다시 그 100년의 이상적인 역사가 되돌아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정말 웃기는 거죠. 100년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 100년이 지금 뭐 친일이 청산이 안 되고 지금 그렇죠. 완전 식민지 독재 그런 정권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도 독재의 잔재가 바뀐 게 없는데 뭐. 그렇죠. 윤석열은 그 독재의 잔재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아직 제도적으로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구나. 검찰도 그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서영교 의원이 그랬어요. 100년의 그 한국 우리 100년이 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은 서영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년의 역사를 윤석열이 뒤엎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그 100년의 청산되지 않은 독재 정권의 하나의 부산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대통령감이 아닌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한쪽이라도 좀 그 감이 됐으면은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 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저 국회의원 누구? 부패 사건 같은 게 오늘 난 게 있고 그런데 네. 지금 검찰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뭐 부패 사건들만 터트려서 나중에 반전으로 이 선거를 이기겠다 지금 그 생각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생은 이제 민주당이 민생 챙긴다고 하는데 그 민생은 이제 들러리로 챙기는 것 같고 모든 관심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표 얻는 거 다음 총선에서 이제 어떤 슬로건을 내걸어서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김건희가 지금 그 이번에 저 바이든 질 바이든 그 여사가 그 뭐 저 블랙핑크 저 공연 좀 뭐 가가하고 뭐 같이 레이디 가가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해준다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김성환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아무리 그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거를 갖다가 지네 나라 국빈을 가면 지네들이 알아서 뭐 하든지 하지 왜 그걸 우리나라한테 그거 갖다 그 공연을 갖다 해달라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그걸 갖다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잘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 외교는 관심이 없고 김건희가 이렇게 바이든 여사하고 이렇게 사진 참 멋있게 나오는 거 공연 같은 거에서 외교가 중심이 아니라 그 김건희가 어떻게 클로징되는 거 그게 관심이 있고 다음번에 김건희가 대통령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니까 진짜. 나 진짜 이거. 예.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윤석열 뽑았는데 김건희 못 뽑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 아니 수준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가 결과는 결국은 우리 자신의 수준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같은 인간을 뽑은 거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은 것도 있지만은. 아니 속을 수가 있죠. 막 그 조중동이 나서 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쳐서 속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안 속을 수가 없다고요. 속았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제도와 권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아니 그걸 갖다 이제 지금은 하여튼 헌법을 개정을 해갖고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야 돼 지금. 맞죠. 그런데 더욱더 독재적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하면 김진표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것들이 지금 의원 내각제 한다고 하고 아니
지금 대통령보다는 의원 내각제가 나요. 의원 내각제가 뭐냐면 과반만 얻으면 바로 그냥 총리가 바뀌니까 바로바로 그렇죠.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어,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국민들은 완전히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맞아. 그것이 의원 내각제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뭐 그렇죠. 주제가 그러니까 이탄희는 소선거구제 폐기 운운하면서 노무현을 소환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이루고자 했던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분권 그리고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정치의 중심을 국회에 두지 말고 식물국회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 느리게도 가지 말고 그 권력을 국민 민초의 개헌 발언권, 공직자 소환권,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결정권 이런 것을 입법화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의원 선거제도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의원들이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지금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그게고 오늘 잠깐 하나만 이제 좀 보고 가는 게 미 국방부에서 아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이 안 된다니까 지금. 네. 그 근데 악의적으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네, 누가 살다, 얘기한 살다. 것 같은데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그 얘기했고. 대통령실 김태호 실장 대통령실에서는 도청 사실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 대통령실 김태호가 대통령실이잖아요. 안보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이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디스코드라는 그 SNS 이게 챗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이게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문서가 요게 예. 탑 시크릿하고 써 있죠. 이 예. 국방수 문 거예요. 뭐 SI 시그마, 오르콘, 뭐 그다음에 뭐 FI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대단하다. 여기 뭐냐면 예. 한국이 우크라이나 탄약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력에 관한 최고 사용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3월 1일 날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NSC가 한국의 탄약 요청에 응한다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의 우려를 밝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NSC에 대한 입장을 갖다 이렇게 쭉 김기훈 국가안보실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생각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NSC에 더 논의에 조언했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155만 발을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그 공급하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들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며칠 전에 그 동해에다가 폭탄을 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니 러시아가 지금 한국하고 지금 이제 직접 교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은 적국으로 지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TS는 이제 탑 시크릿이고 뭐 SIG는 뭐 통신을 엿듣는다는 뭐 그런 거고 뭐 시그인트로 뭐 했다 그러는데 시그인트는 시그널 인터셉트 그러니까 중간에 도청한다는 거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이미 33만 불의 포탄을 갖다가 지금 2023년 4월 11일 날 수송계획 일정을 지금 이 표가 지금 나온 거야. 33만 불을 지금 운송하는 일정 표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이것도.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이 국방 우리 저기 이 대통령실이 지금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뭐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게 옛날 저기 어디야 고종 그 대한제국 말에도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좀 참네.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이건 네. 뭐야 이건
식민지라고 그래도 그렇지. 총독이 본국에서 식민지 총독실을 갖다 함부로 저기 또 조정하면 돼요?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깜짝 놀라거나 펄쩍 뛰지를 않고 아니 선의래잖아 선의. 대통령실 담당이니까 외교 안보 책임자가 지금 협상하겠다라고 얘기했다나요? 협상 무슨 협상. 협의가 아니라 협상을- 협의. 협의하겠다.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라고.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도 협상 좋아하고. 아니 협상이냐고 이게 항의를 해서 제발 지금 어디다 너 도청 근데 어떻게 했는지 그럴 생각이- 도청을 어디서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거 근데 제보를 그럴 하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협의하겠다고 하는 아니 거 도청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재발을 막지. 어떡하냐고. 제발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엿들으라고? 네. 참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그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선거제 개편 뭐 정치개혁이라고 정치개혁이라고 지말되는 하는 거죠? 정치개혁이라고 하는데 응. 뭐 제가 볼 때 뭐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되든 안 되든 그래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니까요. 되든 안 되든 선거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복도 없지, 국회 복도 없지. 도대체 믿을 놈들이 없는 거야 정치가를.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 딱 줬을 때 뻘짓하면 당장에 쫓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사무총장이 믿을 놈 찾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을 놈이 아니라 복이 없다고. 그래도 가끔 좋은 놈도 나오잖아. 근데 좋은 놈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좋은 놈 나오면 고칠 생각을 안 하게 될 텐데 이 좋지 않은 놈들이 있어서 아 우리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탄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참 유럽에는 뭐 그런 정치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 이번에 갔다 오면 우리 같이 그리스에서는 이런 야만적인 건 없죠. 왜냐하면 응. 그 정치 견제의 구도가 그리스에서 만약에 이 윤석열 같은 놈이 있으면 어떻게 아예 돼? 나오지 못하죠. 제 생각에. 상상 뭐 안 난다.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응.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검찰을 통해 검찰 조직 엉망진창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잘려가지고 그런 싹이 자라지를 못하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 자체가 모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은 아주 참 후진적인 게 후진적인 아직 거죠.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런 정치 체제가 안 되고 네. 민주주의가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누구를 잘 뽑고 그 좋은 정책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잘못 뽑고 나쁜 정책을 냈을 때 얼른 수정하고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꽝이라는 겁니다. 커다란 공백이.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지 맘대로지, 국회는 지 맘대로지, 사법부도 지 맘대로지. 그럼- 아무도 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아니 근데 그 상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견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돼도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처벌도 안 받으니까. 네. 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좀 우리가 이제 좀 선진적인 뭐 그리스 정도 수준을 갈지 모르겠지만은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네. 네, 그것은 이탄이 같이 그 선거 쟁점화해서 선거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견제하는 제도를 국회에서 선거 제도를 논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헌법재판소 권한 그리고 국회의원 등 강원지사 잘못했을 때 당장 쫓아낼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 일은 안 하고 딴 뻘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 개혁으로 미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한 열흘 동안 이제 지금 우리 그리스 갔다 오신 우리 최장인 교수님 모시고 시사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